애플 입장에서는 중국 리스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19년 초에 되게 중국 리스크로 주가가 엄청 한 20-30%, 한 30% 정도 급락한 적이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크게 장기 투자 입장에서 보면 노이즈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노이즈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자. 안녕하세요, 이나무입니다. 오늘은 아마 최근에 제일 뉴스가 많은 우리 서학개미 보유 2위 종목 애플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며칠 사이에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 방역에 대항하는 그런 이제 시위대가 많아지고, 왜냐하면 이제 애플이 중국에서 큰 조립을 하기도 하지만 또 중국이 시장으로서 전체 애플 매출의 한 20%를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 지금 이제 연말에 실제 애플의 아이폰은 10월부터 12월 크리스마스나 이제 추수감사절 시즌에 전체 아이폰의 한 35%가 팔립니다. 그만큼 이제 픽 시즌 아주 중요한데, 정저우 공장, 그러니까 이제 아이폰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정저우 공장이 지금 일부 근로자가 이탈을 해서 생산 차질이 있어서 주가도 최근에 좀 영향을 받고, 뭐 심지어 국내에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해외에는 별로 없는데 애플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뭐 적극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뉴스, 특히 이제 악재가 많은데, 제 경험에 의하면 이런 노이스들, 물론 이제 펀디멘털리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뉴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을 우리가 길게 투자를 한다고 보면 다 노이스들인데, 이런 노이즈를 뛰어넘고 장기 계속 보유를 하는 게 되게 좋은 전략이다. 특히 이제 이런 노이즈로 지난 2분기 같이 애플의 주가가 한 130달러 근처까지 하락을 한다면, 지금 이제 144달러인데 오히려 현금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국내 언론 아니면 뭐 CNN, CNBC 뭐 이런데 이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이제 반대하는 시위가 이제 아주 확산돼 있고, 대도시뿐만 아니라 대학가에서도 이제 시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명문 대학인 북경대뿐만 아니라 시진핑의 이제 모교죠, 청와대에서도 이제 시위가 이제 확산이 되고, 백색 시위라고 그러죠. 이제 하얀 그런 아무것도 안 적힌, 왜냐하면 이제 끌려가지 않으려고 이제 그런 대학생들이 하는데, 뭐 금융시장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놀랍지는 않은 것이, 실제 이제 제가 홍콩에도 한 2번 살아보고, 중국인들도 이제 지인이 있어서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홍콩 같은 데도 지난 한 2년 사이에 홍콩의 가장 금융의 중심지인 이제 센트럴이라고 있는데, 한국으로 치면 뭐 여의도나 강남 테헤란로 같은 데죠. 이제 그런 데에서 실제 동양인들은 이제 뭐 수시로 가방을 검색도 하고, 뭐 제가 이제 8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 제가 대한민국은 이런 일이 없는데, 그 정도로 중국이 상당히 철저하게 이제 경찰들이, 공안들이 이제 단속을 한다. 그리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을 떠납니다. 이제 제가 아는 금융인들도 보면 중국을 떠나서 홍콩에 옛날에 있다가 이제 싱가포르로 가고, 싱가포르 국제학교 같은데 이제 중국인 학생들이 등록된 학생이 싱가포르 같은데 뭐 50배, 100배가 몇 년 사이에 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중국이 당분간은 리스크고, 특히 애플 입장에서는 중국 리스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작년부터 애플의 5대 리스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리스크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CNN에 이제 보도된 것인데, Apple has a huge problem
with iPhone factory in China. 그래서 애플은 중국에 있는 아이폰 공장, 그러니까 실제 애플 소유가 아니고 이제 하청을 대만의 폭스콘, 공식적으로 홍하이라고 하는 회사의 이제 하청 컨트랙트 워커를 줬는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huge problem이라는 용어를 큰 문제라는 걸 쓰고 여기 보면 이제 시위대와 그 이제 그 상당히 몸싸움이 벌어지고 나서 상당히 그 후유증이 이 이제 도로가 이제 상당히 난장판이 된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금융시장은 되게 예민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과잉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애플은 약간 주가가 최근에 약세를 며칠 사이에 보이긴 하지만 재밌는 사실은 여기에 가장 당사자인 대만의 헌하이는 제가 주가를 과거 5일 그다음에 과거 한 달을 체크해 봤는데 거의 주가가 큰 움직임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만 투자가나 국제 투자가들이 홍하이 주식을 꽤 많이 들고 있는데 크게 부정적으로 주식에 반영을 안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언론이 약간 그 잘못된 번역을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기자가 좀 튀려고 좀 과장된 기사를 쓰는데 이것은 이제 한국경제신문 11월 26일 주말판 기사인데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아이폰 14의 출하가 중단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애플이 중국 공장에서 이제 그 탈출하는 것이 러시다. 근데 제가 이 영상의 이제 끝에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의 리포트의 그 오리지널을 제가 그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는 4분기가 애플한테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번 분기 하지만 실제 애플 그 14 아이폰 14 프로나 프로 맥스의 그 출하 판매량이 하향 조정되는 게 한 600만 대 수준. 그러니까 원래 예상한 것보다 한 7% 하향된 정도 되는 거지. 이게 뭐 중단이 된다는 얘기는 없는데 특히 이제 이 애플의 가장 큰 공장인 지금 이제 데모가 많이 일어난 정저우 후난성의 정저우 공장이 한 20만 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장인데 한 2만 명 정도가 퇴사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전체 근로자의 이제 10%인데 중국은 원래 이런 명절이 있으면 이제 구정이나 이런 그 추석 때가 되면 그 근로자들이 자기 고향에 돌아갔다가 실제 안 돌아오는 사람이 한 1-20%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10% 지금 아주 성수기에 10% 근로자가 이탈이 있다는 거는 상당히 애플 입장에선 이번 장사는 조금 치명적이다, 놓쳤다 일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이폰 판매가 중단이 되는 그런 사태는 절대 발생이 안 되니까 우리 국내 언론의 좀 과장된 보도, 특히 이제 제목에 너무 우리가 현혹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애플을 포함한 그 빅테크 네 종목 이제는 이제 메타가 탈락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빅테크 하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이제 네 종목이 실제 장기간 한 10년 넘게 아웃퍼폼 하다가 지난 11분기 그러니까 2020년 말부터는 언더퍼폼을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제 최근 한 2분기, 3분기 정도는 빅테크가 언더퍼폼했는데 그 중에서는 나름대로 애플이 주가가 상당히 선방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그 중국 데모 사태, 그 다음에 이제 피크 시즌에 그 이제 그 아이폰 14 프로나 프로 맥스가 약간 생산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주가가 하향 조정을 좀 보일 텐데 너무 여기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이런 것을 노이즈로 생각하고 어차피 수요는 지금 왕성합니다. 수요는 왕성하고 주문이 많은데 지금 생산을 못하면 내년 초에 다시 정상화가 되면 그 수요를 배달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이 이익이 지연이 되는 것이 이연이 되는 것이지 이게 갑자기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패닉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애플은 이제 저는 이제 우리 투자가분들 중에서도 좀 영어가 조금 편하시고 실제 이제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 내가 관심 있는 투자한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양한 그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그 보고서를 제출한 파일링을 챙겨보기를 권하는데 우리가 11월 6일 거의 뭐 한 4주 전에 이미 애플은 8K라는 임의 보고서. 그러니까 이제 8K는 뭐냐면 회사의 중대한 펀디멘털의 변화가 있어서 당연히 주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중요한 정보여서 이것은 반드시 즉시 투자가 일반과 주주와 공유를 해야 되는 리포트를 8K, 8K라고 그러고 임의 보고서라는 표현을 이제 저는 씁니다. 여기서 이제 중국 리스크를 이미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번 분기에 애플이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것을 애플 경영진은 아니까 애플이 항상 똑똑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장의 기대 수준은 미리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 분기에 상당히 안 좋아서 시장의 기대 수준을 끌어내리고 그 낮아진 기대 수준보다 조금 좋은 실적을 항상 발표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 영어로는 under promise, 약속을 좀 적게 하고 그것보다 조금 초과 달성, over deliver 하는 그 전략을 미국 회사들이 많이 쓰는데 실제 팀 쿡이 아주 이걸 잘 쓰고 금년에 이제 2분기 때도 이제 그런 그 전략을 썼었죠. 매출이 최대 50억에서 100억 달러 차질이 있을 것이라 이제 약간 겁을 줬는데 실제는 그런 상황을 안 벌어지고 실제 이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다 바로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보다는 충격이 좀 더 있을지 모르긴 하지만 왜냐하면 지금 분기가 뭐 아이폰이 35%가 팔리는 중요한 10, 11, 12월 달이긴 하지만 애플이 이렇게 지금 슬기롭게 똑똑하게 시장의 기대 수준을 관리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실제 이러한 그 중국 리스크 경고하는 임의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이게 한 130달러 수준이었어요. 오히려 애플의 주가는 조금 강보합을 지난 한 달 동안은 이제 보였습니다. 물론 며칠 사이에는 약세를 보이지만 그래서 이제 임의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꽤 짧습니다. 한 6, 7절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그 정저우의 이러한 그 코로나 사태가 확산이 되고 그다음에 뭐 애플은 되게 중국 정부와 관계가 좋기 때문에 정부를 비난하거나 지적하는 그런 코멘트를 절대로 안 하고 팀 쿡도 시진핑을 포함한 중국 지도자와의 관계를 아주 잘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하여간 코로나 확산으로 정조 공장 가동률이 급격하게 하락해서 그 결과 우리는 우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 생산 시설이 중단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 맥스의 출하가 좀 축소될 전망이고 그 다음에 그 고객도 이제 주문을 하고 그다음에 인도받는 시간이 실제 지금은 한 2, 3주 정도 있으면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해도 이제 주문을 하고 2, 3주 있으면 아이폰 14를 내가 이제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 4, 5주 아니면 그 이상이 걸린다.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나서 지금 주문해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팩트를 구체적으로 이미 11월 6일에 애플은 밝혔고 이제 이것이 되게 팩트였다. 이제 우리는 얘기하고 그 연장선상에 지금 어떻게 보면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중국 전역으로 데모가 확산된다는 것은 이제 중국의 전반적인 리스크 어떻게 보면 애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전체의 컨트리 리스크가 조금 올라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NN의 보도를 보면요, 이번 주말에 나온 것인데 최대 매출이 주 단위로 한 10억 달러 손실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그 손실 이번 분기 추정을 보면 적게는 한 5, 60억 달러, 많게는 한 8, 90억 달러 정도 매출 손실이 있다고 지금 전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폰 특히 미국에서는 14의 품귀 현상이 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때 이제 추수감사절 때 선물로 되게 아이폰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좀 타격이 있는 것은 이제 팩트고 그 부분을 우리가 이미 짐작할 수 있었고 지금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놀라지 말자. 국내에는 또 이런 얘기도 돕니다.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 글레이저 패밀리라는 미국의 이제 가문이 대주주인데 최근 뭐 한 10조 원 가까이 이 회사의 그 가치를 쳐주면 우리가 매각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 메뉴는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고 최근 이런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한 5, 60% 올랐습니다. 저도 뭐 이것은 이제 3%에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 애플이 메뉴에 인수에 나서서 뭐 예상 금액이 9조 4천억이다. 근데 이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희가 잘 아는 그 데이빗 베컴, 그러니까 이제 맨유에서 데뷔를 했고 맨유에서 한 십몇 년 뛰면서 세계적인 최고의 그 선수로 미들필더로 부상했던 데이빗 베컴이 이제 개인적인 부가 뭐 한 7, 8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복귀를 꿈꾼다. 그래서 이제 데이빗 베컴이 뭐 그 정도 재산으로는 맨유를 인수하지 못하는데 어떠한 그 세력이 그게 뭐 미국 자금이든 중동 자금이든 아니면 다른 자금이든 그 자금이 맨유의 경영권을 갖고 온다면 실제 데이빗 베컴을 같이 파트너로 그 합류시키면 엄청난 그런 그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베컴이나 어떤 다른 세력이 맨유를 인수할 가능성은 뭐 그게 8조 원이 되든 10조 원이 되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애플이 맨유를 인수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별의별 부정적인 뉴스가 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 애플의 기업 문화가 그렇게 강한 그 색채를 내는 것을 좀 싫어합니다. 특히 팀 쿡의 칼라가 더 그렇고 그래서 이제 회사의 DNA나 팀 쿡 CEO의 성향을 보면 가능성이 없고 실제 애플은 자기 그 내부적인 성장을 더 좋아하지 M&A를 많이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회사의 그 어떤 그 성격이 또 그렇고 하나 사실인 것은 애플이 뭐 그 미국 프로농구 아니면 그 미국 프로축구의 그 중계권을 딸 정도로 애플 플러스나 이런 컨텐츠 스포츠 컨텐츠에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인데 뭐 8조 10조 원을 주고 그 맨유를 인수할 가능성은 없다. 뭐 맨유의 팬은 좋아하겠지만 맨유와 그 적대 관계에 있는 다른 팀들의 팬들은 오히려 애플을 등을 돌릴 수 있는데 이런 식의 그 딜은 애플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여간 부정적인 뉴스가 조금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균형을 좀 잡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제 그 애플이 2019년 초에 되게 중국 리스크로 주가가 엄청 한 뭐 20, 30%, 한 30% 정도 급락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언제냐 하면 2018년이 미국과 중국의 어떤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런 대결이 상당히 그 심각하게 좀 그 표출되는 상황이었고 중국 경제에도 급격하게 꺾여서 그 중국 매출 비중이 높고 중국의 생산을 많이 하는 애플이 주가가 상당히 그 페널티를 먹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여기 보면 이제 좌측 하단에 빨간 박스가 그 당시에 주가가 하락했던 모습을 보이는데 조금 지나서 몇 달 후부터 애플 주가는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우상향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위에 있는 그 최근에 제가 빨간 박스는 이제 최근의 주가인데 이러한 그 조정 과정을 거치면 내년에 아니면 2024년에 건전하게 애플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데 물론 과거 한 3년 4년 같이 급상승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긴 좀 어렵다. 왜냐하면 이제 매출이나 이익 증가율이 그 당시보다는 좀 둔화될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는 것은 우리 골드만삭스 분석인데 내년 2023년부터 애플이 포함된 빅테크가 시장을 다시 조금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장기간은 이제 빅텍이 워낙 미국 시장을 주도하고 시가총액의 한 25%까지 차지를 했었는데 최근 한 2년 정도는 이제 언더퍼폼하는 모습을 보였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2022년에 보면 애플의 매출 증가율이 시장 전체로 그러니까 2022년은
빅테크의 매출 증가율이 8%, 시장 전체주는 13%. 왜냐하면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많이 올려서 그 매출 증가율이 높았는데 오히려 2023년, 2024년이 되면 빅테크, 애플이 포함된 빅테크의 매출 증가율은 각각 8%, 11%로서 시장보다 훨씬 높은 성장성을 보여서 다시 시장의 주도권을 빅테크가 특히 애플 중심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여간 애플 주식을 최근에 노이즈가 좀 많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럴 텐데 몇 주 동안 우리가 이럴 때 휘둘려서 주식을 절대로 파시면 안 된다. 오히려 주가가 한 130달러까지 혹시 하락을 하면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다. 실제 워런 버핏도 2분기에 애플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추가로 더 매입을 했었습니다. 이제 저는 크게 많이 걱정을 안 하는 게 물론 이제 중국 리스크는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애플의 CEO인 팀 쿡입니다. 그러니까 팀 쿡은 원래 이 사람이 그 백그라운드가 애플 조인하기 전에도 그 공급망 관리, 그러니까 supply chain management operation의 최고의 전문가였어요. 실제 스티브 잡스가 1998년에 팀 쿡을 꼭 설득을 해서 데리고 온 이유도 이 사람이 공급망 관리의 전문가였고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가장 경험 많은 공급망 관리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1998년에 애플을 조인하고 첫 번째 한 게 우리가 운전 자본이 재고가 너무 많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애플이 직접 제조를 하는 것보다는 컨트랙트 매니팩처 이런 데가 이제 아시아 특히 대만에 많으니까 우리가 그런 데에 하청을 주면 우리는 제품의 디자인, 소프트웨어, 고객 관리 쪽에 포커스를 하고 그러한 투자가 많이 소요되는 것은 우리가 하청을 주자. 그래서 그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이 대단히 성공을 했고 월가가 되게 좋아하는 비즈니스 모델이고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는 여전히 제조를 다 하는 수직 계열화된 이제 차별화되는 이제 두 회사가 틀린 공급망 관리 전문가입니다. 팀 쿡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사람의 경험, 그 다음에 인사이트를 좀 믿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삼성이 일찌감치 이제 중국을 떠나서 제조업 베이스들을 뭐 베트남 이런 데로 많이 옮겨갔는데 지금 애플도 점진적으로 중국의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코노미스트라는 이제 영국의 주간지에 지난달에 나왔던 특집 기사인데 애플과 중국의 밀월 관계는 이제 점점 끝나간다. 하지만 워낙 지금 애플 제품을 조립하는 그 폭스콘 헝하이의 종업원이 뭐 1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잖아요. 직간접적으로 그만큼 중국의 큰 오퍼레이션을 직간접적으로 갖고 있어서 한꺼번에 떠나는 것은 불가능하고 특히 이제 중국 당국과 그러면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질 테니까 그런 그 데미지를 그런 리스크를 좀 관리하는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조용하게 소리 안 나게 이제 애플은 그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는 JP 모건의 애널리스트의 자료인데 2022년 현재와 3년 후인 2025년에 애플의 주요 제품별로 중국의 이제 생산 비중인데 이미 에어팟은 그 베트남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중국 비중이 낮습니다. 50% 미만인데 아이폰은 여전히 한 90%, 95%를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최근에 인도에서 생산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한 3년 내에 이 비중을 한 80% 미만으로 가는 것이 시장의 예상인데 하여간 갑자기 많이 중국을 떠나는 일은 발생을 안 하고 그 전반적인 과정이 애플이 자기의 벤더인 폭스콘이나 페가수스나 이러한 다양한 대만 중국 업체와 긴밀히 상의를 하고 그런 과정을 제일 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수행하는 것은 역시 팀 쿡 세계 최고의 공급망 관리 전문가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믿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실제 2019년부터 애플의 아이폰의 일부가 이제 인도의 그 첸나이라는 지역에서 생산이 되기 시작했고 인도는 되게 메이드 인 인디아라는 제조업의
그 부흥을 꿈꾸는 그러한 그 정부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제 애플을 그다음에 폭스콘을 유치를 했고 거기 인도와 이제 베트남이 중국 외에 다른 생산 기지로 부상을 하고 그 계획은 차질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큰 전략의 그 변화를 살펴봤고 일단은 하여간 이러한 그 정조 공장의 그 생산 차질,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반적인 그 내구재의 수요가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2년 차가 지나면서 그 수요가 좀 둔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분기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판매가 한 1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플러스의 성장을 보인 게 애플의 아이폰인데 3분기 때 삼성도 한 8% 감소를 했습니다. 작년 대비. 근데 결국 애플도 지금 아주 큰 그 뭐 테레비, 냉장고, 가전제품, PC에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다른 애플 아이폰을 제외한 다른 그 내구재 제품들이 다 소비가 수요가 지금 감소를 하는데 3분기 때 버텼어도 결국은 금년 4분기나 내년 초에는 조금 위축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매크로 경기가 하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의 그 최근의 리포트를 보면 이번 분기 10, 11, 12월에 원래 애플이 한 2억 4천만 대의 그 아이폰을 생산을 하는데 1년에 금년 마지막 세 달 동안은 한 8,500만 대 전체 35% 생산할 것을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 이러한 이제 정조 공장의 사태가 확산이 되면서 8,500만 대가 아닌 한 7,900만 대, 그러니까 한 7% 정도 하향 조정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뭐 생산을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그 매크로가 조금 최근에 우호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정조 공장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 마지막 분기랑 내년 초 아마 한 뭐 2, 3월까지는 아이폰이나 전반적인 애플의 하드웨어의 매출의 증가율이 좀 둔화되지 않으니까 실적이.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팀 쿡이 시장의 전반적인 기대 수준을 이제 끌어내리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면들이 있고 이제 그런 것은 목표 수준을 시장의 기대 수준을 낮추면 그것을 초과 달성함으로써 이제 주가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약간 고도의 이제 IR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하여간 뉴스 플로우가 좀 부정적인 애플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크게 장기 투자 입장에서 보면 노이즈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노이즈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자. 그래서 기존에 이미 애플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뭐 꿋꿋하게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혹시 이러한 부정적인 뉴스로 2분기만큼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한 130달러까지 하락을 한다면 오히려 현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진짜 세계에서 가장 좋은 IT 하드웨어 서비스 업체 플랫폼 기업을 우리가 저점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